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4월의 중순에 접어들며 따스한 햇살과 함께 봄의 기운이 한층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계절의 활기처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 일정에 대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윤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4월 1일 김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도시 및 조가환경 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같은 날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이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 동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항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제안 설명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최승갑 공원관리과장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최승갑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정한기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844번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병무관 캠핑장의 다자녀 가정 사용료 감면 기준을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다자녀 가정 정의를 통일하여 시민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0조는 병무관 캠핑장 사용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안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반수한 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0년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승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민서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 전문위원 송민석입니다. 제310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 법령, 입법 예고, 결과 등은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 개정안은 역세권에서 추가 용적률 구간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비율을 완화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역세권 특례 관련 타시조례 현황과 비교하여 용적률 완화와 연계된 기준은 주변 지자체가 50에서 70% 범위 내에서 국민주택 규모 건설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택 건설 비율에 조정하는 내용이 완화된다고 하여 상위법 위배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용적률 완화로 인한 인센티브가 개별 사업지 수익성 제고보다는 공공기업 및 공공성 확보와의 연계성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수 있는 통제 장치를 구체화하여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이 담보되도록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양시 병목원 캠핑장에 다자녀 가정 사용료 감면 기준을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동일한 다자녀 가정 기준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관련 조례 체계에 비추어 위법 부당한 사항은 없으며 입법 취지 및 제도 운영상 정합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의 감면 기준을 인구정책 조례의 정의와 연동하고 기준의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타당하며 행정 집행 과정의 혼선과 민원 발생 가능성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민석 과장님, 송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도로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 안건과 관련 있는 질문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은영 과장님께. 최은영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소득 주거 공급이 75%에서 50%로 낮추는 거죠? 네, 공공 임대를 예, 예. 75% 하는 거에서 50% 네, 낮추는 네, 겁니다. 네. 그러면은 주택이 많이 저소득층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이 많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수치상으로 보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 말고 타 시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도 되는 거죠. 75%로 하는데도 좀 있고요. 네. 경기도나 성남이나 이런 데는 75%도 있고요. 근데 이제 50%로 하는 데가 조금 더 많다. 네, 그랬을 때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75%인데 50%로 지금 낮추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가 주거 복지와 공공성을 위해서 사업성을 개선할 수도 있고 또 그 국민주택 비율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실제로 사업성이라든지 또 정비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개선될 예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타시 같은 경우에 그랬을 때 나타나는 좋은 사례가 있으면 뭐가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공공재개발 사업은 이미 50%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민간에서 하는 재개발 사업만 75%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사업과 똑같이 민간 재개발 사업도 같이 50%를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아무래도 주민들은 좋아하시게 되고 사업성도 조금은 올라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형평성을 맞추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랬을 때 시에다가 기여하는 것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추가로 시에 더 기여를 한다거나 이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네, 정비 형평성 사업에, 차원에서 75%, 50%로 같이 민간하고 공공하고 같이 맞추기 위해서 네. 그런 게 있고 단순한 이게 전제 부분이네요. 조건이 예. 역세권 사업일 때만 이제 검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근데 역세권 사업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철도변이다 보니까 조금 네. 더 사업성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보완을 해주는 그런 사업성이 효과가 얼마나 있는 겁니다. 좋아져요, 그러면? 그러니까 대략 임대를 25%를 25%만 줄이는 분양으로 거잖아. 하니까 분양으로 가는 거니까 그만큼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25%에 그동안은 민간이 했을 때, 그러니까 네. 저소득층 국민주택에 들어가는 그 시민들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말하면.
그렇죠. 임대가 역으로 말하면 분양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랬을 때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 저소득층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임대가 줄어들다 임대가 보니까 줄어드니까, 네. 그런 면은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타시 같은 경우가 다 바뀌는 게 아니고 일부는 그대로 있고 일부는 75%로 임대주택을 유지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형평성의 민간주택에 맞게 50% 간다. 지금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25%만큼의 그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50%나 줄어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시가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거를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수요치가 우리가 수요치를 예상하고 50%를 줄이는 건지 그걸 또 묻고 싶습니다. 이게 50% 줄어든다고 해서 75에서 50% 줄어든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뭘 추가로 뭐 저소득층을 위해서 층을 뭘 위해서 하거나 그런 거는 주택- 따로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거는 없죠. 따로 없고 근데 네.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역세권에서만 가능하고 좀 특수한 환경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역세권주의에서만 예, 또 역세권도 다 가능한 게 아니고 선별적으로 본인들이 검토를 해서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구는 단 한 개 지구도 적용 대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예. 앞으로는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적용할 수 있는 지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도움이 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네. 가능성만 열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것들에 대한 전혀 없다. 네, 사업성이 줄어들고 이런 영향은 사실은 없습니다. 네, 현재 우리가 안양에서 공사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해당이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사실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걱정이 돼요. 저희 안양시가 주택 공급에 또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지 않나. 그렇지만 다행스럽게 역세권 주변이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최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윤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게 대상이 역세권이죠? 네, 맞습니다. 역세권 500m요? 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역세권인 곳과 역세권이 아닌 곳의 개발 조건을 보면 역세권이 훨씬 유리하죠. 역세권이 훨씬 분담금도 적게 나올 거고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역세권 혜택을 준다.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러면 역세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역세권인 지역은 그나마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그런데 역세권이 아닌 데는 시공사 뽑기도 힘들고 사업 진행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가는데 혜택을 더 준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역세권 지구는 아무래도 입지가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보장을 해주는 측면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역세권 지역이기 때문에 공공기여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여는 국민주택 규모 건설 사업이에요. 이거를 좀 더 내도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수익성이 담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세권이 아닌 지역은 이 조건을 했을 때 수익성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역세권만 풀어주는 거죠? 기준 자체가 역세권만 적용하도록 법에 범위가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범위가 얘기하잖아요. 자체가.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세권은 기존 법으로도 이미 혜택을 보고 있다니까요. 네. 그런데 거기다 더 추가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혜택이라는 부분이 법에서 적용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 이거 외에 추가로 다른 거는 사실 없습니다. 이 내용으로 근데 할 수가 있는 건데 100분의 75와 100분의 50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커요. 이 변동 폭이. 그런데 100분의 75를 100분의 50으로 갑자기 확 낮추는 게 맞겠냐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기존의 법적 상한 용적률 300%에서 더 120%더 할 때 법적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의 그 초과하는 지금요. 부분에서의 예. 지금 우리가 역세권인 데하고 역세권 아닌 데를 좀 판단을 잘 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역세권 같은 경우는요, 주민들이 원하시면 도심복합 개발 사업으로도 갈 수가 있는 지역이에요. 네. 도심복합 개발 사업으로 가면 용적률이 70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아닌 데는 280에서 300으로 가는데 도심복합으로 가면 700%까지 가능해지거든요. 이 400% 차이면은 어마어마한 차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700%로 만약에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완화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도심복합 개발 사업으로 가든 재개발 사업으로 가든 그건 주민들이 사업을 따져보고 적절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역세권에서의 이런 완화 대책으로 선택의 폭을 좀 넓혀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될 이 것 선택의 같습니다. 폭이라고 하는 것이 역세권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역세권 아닌 데는 어떻게 하냐고요? 역세권 아닌 거는 이거랑은 별도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무슨 되겠죠. 검토요? 역세권 아닌 데가 용적률 700%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네, 죽었다 그거는 깨어나도 안 이제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법의 얘기니까 요 조례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제 얘기는 개정안에 대해서만 다시 정리할게요. 네. 이미 역세권은 수익성도 좋고 개발 여지가 충분하고 거기다 용적률 700%까지 가능한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다가 추가로 국민주택 규모 건설하는 거를 더 완화시켜준다. 이게 합리적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세권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을 다양하게 열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사례가 많지는 않겠지만 이제 재개발 사업으로 하시게 된다면 요런 측면에서도 조금은 완화가 있다라는. 지금 우리가 거를. 개발 사업을 할 때 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이 더 많죠. 특히 만안구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게 먼저지, 역세권은 마음만 먹으면 개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민들 뜻만 맞으면. 그런데다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게 맞겠느냐. 저는 이거를 질의를 드린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 내용은 그 내용대로 공공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고, 요거는 요거대로 역세권에 대해서는 요런 완화 방안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제시를 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돼버리면은 역세권 아닌 지역은 개발하기가 더 힘들어지고요. 상대적으로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불만은 더 쌓일 겁니다. 우리가 안양시 관내에서 역세권이 몇 군데나 됩니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극히 소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안양시 전체로 봤을 때 역세권은 소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역세권 아닌 지역, 이 지역은 개발이 더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요거랑은 다르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거하고 또 하나는요. 75%에서 50%로 낮추면,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을 해서 이거를 시에서 매입하는 거죠. 건설을 하면. 시에서 매입할 수도 있고 뭐 GH나 LH에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관에서 매입을 해서 다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비율을 낮추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 재정 부담은 약간 감소를 하겠죠. 네. 시에서 하게 되면요.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안양의 장기적인 미래를 보면 결국은 국민주택 규모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 청년층이나 저소득층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더 갈 데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는. 사실 지금도 최근에 그 재개발 아파트 준공한 데 보면은 청년주택 이렇게 공모하잖아요. 경쟁률이 엄청납니다. 지금도. 현행법으로도. 그런데 이 비율을 더 완화시켜버리면 청년이나 저소득층은 정말 갈 데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과연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가? 저는 일단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주택 걱정하시는 건 저희 시장님도 굉장히 주요 정책 공약 사업으로 잡고 계시고, 저희도 이제 청년주택을 뭐 일부러 줄인다거나 이런 계획은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이 내용은 기존에 청년주택을 진행한다거나 이런 거는 법적상한 밑에서 초과 용적률에 대해서 자, 절반을 받는 건데, 우리가 이거는 그거 사례 자체가 많지 않고 우리가 약간 다른 내용이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요. 법이든 복지든 간에요. 풀어주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풀어주는 거는 혜택 받은 지역에서 너무 좋아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풀어줬던 거를 다시 규제를 하면은 난리가 나죠. 제 말은 이거를 역세권을 이렇게 완화를 시켜줬을 때 나중에 이제 뭐 청년주택이나 저소득층 주택이 확보가 안 돼서 다시 규제를 하려고 그러면 그때 난리가 나겠죠. 이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수치상으로 75%, 50% 하니까 뭐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초과 용적률의 절반을 받아서 우리가 청년임대로 매입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각 이제 안양시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워낙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각 정비 사업 지구에서 제공하는 임대를 다 매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3호 뉴타운 같은 경우도 매입을 요청하고 있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비용이 끝없이 세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청을 해도 다 사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추가 용적률의 절반이냐 75%냐니까 이거 말고 이 법적 상한 밑에 있는 초과 용적률의 절반 하는 것도 다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님도 공약 사업으로 삼을 만큼 청년 임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최대한 사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만 추가로 다 사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것도 다 못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GH나 LH로 이제 매입분이 넘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이제 수용할 수, 매입할 수 있는 걸 넘는 시에서 부분이 좀 매입을 있습니다. 못해서 GH에서 매입을 하든 LH에서 매입을 하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서든 매입하면 됩니다. C가 안 되면 GH 가는 거고요. GH가 안 되면 LH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디서 매입을 하든 간에 어차피 이거는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에 가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네. 재정을 단순히 시 재정이나 이런 걸 따져서 이 규모 자체를 줄여버리면 GH나 LH에서 매입할 물량도 없어지는 거예요. GH나 그렇게 되면 LH가 결과적으로- 매입할 물량도 기존의 초과 용적률로만 해도 물량이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완화를 시키는 거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는. 어쨌든 그 지금 저희가 신규로 지정된 재개발 재건축이 24개가 있습니다. 24개 중에서 지금 역세권에 해당되는 것들이 한 6개나 5개 정도 있습니다. 인덕원 AB나 뭐 안양 팔동 뭐 이런 데. 그런데 이제 요게 쉽게 얘기해서 법적 용적률이 300%인데 이제 120%를 더하면 360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임대주택을 지을 때 75%를 50%로 완화를 시키는 이런 사항인데, 이제 공공재개발하고의 형평성, 지금 공공재개발이 3군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50%로 규정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 역세권만 75%를 하고 있으니까 김경숙 의원님께서 이렇게 외부에서 이제 이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다음에 사업성 개선 측면에도 안 맞다 해서 이게 요 조례안이 이제 올라오는 이런 근데 상태입니다. 공공재개발은 역세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50%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준을 갖다가 공공재개발의 기준으로 놔버리면 더 낮춰야지 그러면.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 시책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청년주택인데 32년까지 3,180세대를 이거를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이제 계획을 하시고 이렇게 돼 계신데, 요건은 법적 용적률, 상한 용적률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하고는 좀 무관한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사업성 개선 측면이 요게 이제 임대주택이 이제 분양주택으로 전환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은 사례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설령 이제 이렇게 완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결국은 역세권에서 혜택 보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우리 그 검토 보고서도 있어요. 공공기여나 공공성 확보와의 연계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좀 있나요? 그게 지금 현재는 이거를 해줌으로 인해서 공공기여나 뭐 어떤 인센티브 항목이나 저희들이 이 받는 거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네.
근데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조례를 뭐 손을 대든가 해야지. 일단 조례 손을 대놓고 추후에 그 기준을 만들겠다. 이거는 또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어쨌든 공공기여 측면에서는 지금 요 조례 가지고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검토 없이 지금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너무 급격하게 완화를 시킨다. 이거 하고요. 두 번째는 완화를 시키더라도 거기에 따른 공공성 확보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없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지적드립니다. 도정법의 66조의 이제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요거 그 자료 보시면은 그 2항에 딱 역세권이라고 명칭이 딱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50에서 75 이렇게 이제 범위가 정해져 있는 이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자면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세권 500m 역세권 같은 경우는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가능하다는 뜻은 뭐냐면 그렇게 가는 것도 생길 거란 뜻이죠. 그러면 역세권 아닌 지역은 280에서 300%로 하는데 역세권이면서 도심복합으로 가버리면은 700%까지 가능해진다. 그러면 사업성이나 수익성은 훨씬 높아지겠죠. 그렇죠. 용적률이 2배 이상 뛰기 때문에. 예. 그런데 거기다가 또 혜택을 준다. 근데 역세권이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선진 도시들 보면은 이게 재개발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이게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하게 혜택을 줘서 그 도시의 어떤 하나의 진짜 랜드마크가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도 철도역이 앞으로 11개가 완성이 되는데 그 반경 500m로 지금 현행 법상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역세권 개발만이 안양시의 이제 미래가 그려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의 뭐 록봉기 힐즈라든지 이런 거를 사례를 보더라도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건요, 저는 이거를 뭐 찬성하고 반대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설령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파급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방안 이게 좀 담보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역세권 보면 지금 현재로서 한 5-6군데 정도가 500m 좀 재개발이라는 게 지금 정비 계획상에는 6군데 있습니다. 정비 계획상은. 예. 근데 추후에 지금 보면은 현재 역세권이라고 지금 들어와 있는 특히 마랑구 지역에 추후에 뭐 다 되면이 그렇지만 그 지역이 지금 다 재개발로 신청이 들어온 상태예요, 거기다. 며칠 전에 그 뭐 주민 설명회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 육동 지금 도심복합개발 예. 설명했고요. 예, 복합 자체 설명이죠. 예, 전국 최초가 안양 최초죠. 예. 그래서 지금 자체 설명을 했어요, 안양 육동. 그러면 제가 그 봤을 때 용적률 70에서 50에 한다 하더라도 복합개발로 가는데 복합개발로 갈 거 아니에요. 준주고로 갔을 때 최대 할 수 있는 네, 게 그렇죠. 700%라는 그런 뜻입니다. 준주고. 그래서 뭐 지금으로서는 이걸 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나요? 거기 8동 같은 경우, 6동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가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교통 영향 평가를 해봐야 복합. 알겠지만, 예, 도심복합개발했을 때.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못 따라준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그렇죠, 예, 그쪽에. 그럼 주변에 그 주변 개발을 지금 다 하잖아요, 동시에.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합쳐서 그 내부적으로 검토도 좀 해보고 그랬습니다. 주변 지역 포함해서.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곽동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께 질문 드리려 하는데요. 다 비슷한 취지로 질문하신 것 같아서 공공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공감하는데 지금 바로 뭐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조금 다른 부분을 하나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법정 상한 용적률 초과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개정을 하려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에 보면은 그 재건축은 추가 용적률의 30에서 75%, 재개발은 50에서 75% 범위에서 조례로 이제 정할 수 있게 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니까 재건축하고 재개발에서 이렇게 좀 차이 있는 게 왜 있는지 간단하게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건축은 사실 부지가 많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좀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재개발이 더 이제 영역 구역을 넓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비율이 사실 높습니다. 좀 질문 드리려고 했던 의도는 그러니까 재건축은 이제 하한이 30%였는데 이제 50%로 이제 적용을 받게 되는 거고 개정된다면은 그리고 재개발은 법정 최하한에 이제 맞춰서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는 재개발 재건축을 다 50%에 맞추는 거잖아요. 초과하는. 아니, 그 내용을 바꾸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법적 상한과 정비계획상 용적률인 즉 300과 280 사이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은 300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재건축은 아예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없고 그래서 재개발만 재개발에서 300% 넘는 일반 네. 재개발이냐 공공 재개발이냐 두 가지만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데는 역세권이라고 해서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역세권이라고 해도 현재 현행 도정법상 완화 내용이 변경되는 용도 지역의 법적 상한을 적용하든가 아니면 현재 용도 지역의 법적 상한의 120%를 적용할 때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용도 지역이 이미 높아야만 이 20%를 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세권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게 또 아닙니다. 그래서 사례가 많지 않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실제 역세권에서 검토하는 모든 대부분의 지구는 여기에 해당이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역세권이지만 기존에 고밀로 돼 있는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할 때 워낙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추진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 검토할 수 있는 겁니다. 기존에 20층, 25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재건축할 때 그렇게 할 때 이제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따로 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공공재개발과 그 형평성 부분까지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공공 재개발 사업은 이제 다양하게 검토하긴 하지만 그 일반 재개발 사업이긴 하지만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역세권이 가장 이제 위치도 좋고 사실은 하지만 또 땅값도 비싸고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공공 재개발보다도 임대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의 역세권은 많은 법들에서 장려를 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일반 민간 재개발에서는 이제 사업성이 더 낮아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뭐 물론 도심복합 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도정법에서도 조금 더 이제 사업성을 다 완화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조금 더 풀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형평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다른 분들 얘기하신 대로 공공성의 부분이 좀 침해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저희 또 위원님들과 또 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곽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최은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외양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 곽동 의원님 최승관 공업과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그 취지는 혜택을 좀 더 늘리려고 하는 취지로 바꾼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일괄적으로 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이 바꾸게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요. 저희가 이제 그 캠핑장을 이제 그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줬는데 도시공사에서 보면 체육 시설이랑 변모한 캠핑장이랑 그 사용료 그 감면에 대한 부분이 그 다자녀 과정에서 좀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일관성 있게 이제 그 기준 적용을 좀 통해서 그 행정의 통일성을 하고자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면 대상의 확대보다는
어쨌든 도시공사 입장에서 체육시설과 우리 여기 캠핑장을 다 좀 통일성 있게 관리하려고 개정한다고 보면 예, 예. 좋을까요? 예, 예. 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 이게 조금 뭐 상황을 굳이 생각하면은 바뀌면은 약간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사실 이제 자녀가 성년이어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또 개정한 대로 가면은 이게 조금 조건이 하나가 더 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 혜택을 더 늘리는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개정하는 건가라고 하면은 조금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았는데 지금 답변 들어보니까 어쨌든 그 통일성을 위해서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곽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다들 계시죠? 저 과장님, 네. 제가 그 안양 구동 그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갔을 때 네. 그 경무관 캠핑장, 네. 특히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뭐라 그러죠? 저기 뭐야 저 고정식 텐트요. 예. 예. 이런 말 하더라고요.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힘들다. 신청을 해도. 그거 개선 방향이 있을까요? 근데 지금은 한정된 공간에서 저희가 좀 그 캠핑장이 총 50개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텐트가 한 1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크가 이제 34개가 있는데 사실 그 텐트 같은 경우는 이제 냉난방기가 다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거기를 막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그 이용률이 뭐 인근의 그 군부시라든가 의왕시도 그렇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선호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부족하게 확대할 보이고 계획은 있어요? 그 지금 과에서.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추후에 그거 확대 한번 계획도 한번 잡아 주시고요. 왜 그러면 다자녀 하면 또 그만큼 혜택만 주는 거지 여기에 우선권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자녀 가정이 이제 그게 이제 그때 언제 24년도인가 이제 위원장님이랑 강익수 의원님이 그때 발의해갖고 예, 예. 그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 다자녀 가정 그 범위 그때 발의해갖고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체육과에서. 근데 예. 거기에 맞춰갖고 지금 현재 저희가 그게 다 따라가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추후에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인기가 좋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최승가 공업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 과정 중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임시회 중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